안녕하세요.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지능형 식량공학연구실 소속 김우진입니다. 오늘 제가 발표할 첫 번째 논문은 멀티도메인 CNN for EEG-based MI 디코딩으로 저널은 IEEE Transactions on Neural System and Rehabilitation Engineering으로 임팩트 팩터는 4.8이며 리해비테이션 분야의 상위 3% 논문입니다. 내용은 간단히 MI 디코딩을 위한 멀티도메인 모델을 제안하는 논문입니다. 다음으로 인트로입니다. 왼쪽 5개 문단에서는 간단히 이 MI의 경우 EEG에서 주로 사용되는 패러다임이며 이 ERD, ERS 패턴이 나타난다고 합니다. 이후 이를 분류하기 위해 FBCSP나 DFBCSP 혹은 SVM 및 LDA와 같은 모델이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방법들은 이 서브젝트 디펜던트하며 특징 추출 능력이 떨어지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현재 이 CNN을 사용해서 이지넷과 같은 여러 모델들로 이러한 문제 등을 해결하였다고 하는데 이 오른쪽 이 다음 문단에서는 이러한 CNN의 경우에도 거적 합의나 여러 이유로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어 제한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. 다음 문단에서는 그래서 이 본 논문에서 TSFC넷을 제안한다고 하며 모델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이후에 이 그림으로 이제 그림을 같이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. 아래에는 이러한 모델의 장점 3가지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 없이도 특징 추출이 좋다고 하며 두 번째로는 이 공간적 시간적 이미지 특징을 활용하여 이미지 디코딩을 계산할 수 있으며 현재 최고 모델을 나타내는 이 소타랑 비교하였을 때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. 이제 모델을 설명드리기 전에 데이터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BCI 컴피티션 4의 2A와 2B 그리고 오픈 BMI 데이터가 사용되었습니다. 이때 데이터들은 샘플링 레이트가 250Hz였으며 한 트라이얼은 이 4초였습니다. 이 채널 개수는 이 각각의 이 데이터셋마다 달랐다고 합니다. 그리고 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필터 뱅크를 입력으로 사용하여 이 전처리를 진행하였는데 이 데이터를 이 오른쪽과 같이 9개의 대역으로 전처리한 후 각 데이터마다 이 9개의 대역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.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이 모델의 전체 구조는 이와 같이 생겼는데 구조는 크게 이 믹스 컨브 레시듀얼 블럭, 이 TSF 컨브 블럭, 그리고 이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나누어지며 이 순서대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로 이 믹스 컨브 레지듀얼 블록으로 이제 믹스 컨브 방법과 이 레지듀얼 방법을 합친 이 부분으로 믹스 컨브 방법은 이 다양한 크기의 커널을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 피험자마다 최적의 스케일이 다를 수 있기에 이 위와 같이 이 커널 사이즈 4개를 이제 사용해서 이 시간적 정보를 추출하였다고 합니다. 또한 이를 레지듀얼 커넥션을 적용해서 이 잔차 학습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. 다음으로는 이 TSF 컨브 블록으로 이 블럭에서는 이 3개가 병렬로 진행되는데 이 스파셜 프리퀀시, 타임 프리퀀시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이 프리퀀시와 타임 프리퀀시의 경우 이 데이터를 좀 역행렬로 바꿔 이 트랜스폼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. 스파셜 컨볼루션과 이 프리퀀시 컨볼루션 모두 필터의 커널 크기는 입력된 데이터의 크기와 같았는데 이는 해당 특징을 뽑기 위해서라고 합니다. 이 베리언스 레이어의 경우에는 이 EEG 신호는 잡음이 많고 비선형적이기에 이 CNN이나 RNN을 그대로 쓰기에는 학습이 어려울 수도 있어 이 베리언스가 뇌의 활성 정도를 잘 반영하기에 이 간결한 특징으로 이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. 이후 플래튼을 진행하여 차원을 축소시킨 다음 이 콘캔네이트를 진행하여 데이터를 쌓았다고 합니다. 프리퀀시도 이 트랜스폼을 통해 차원만 바꿔서 이제 이전에는 이 채널 정보를 뽑았다고 하면은 이번엔 이제 주파수 대역으로 이 특징을 추출하여 계산되었다고 합니다. 이 타임 프리퀀시의 경우에는 이 차원을 변경하고 이후에 이 2차원 커널을 사용해서 시간과 주파수 대역에 대한 것들을 학습하였는데 이때 슬라이드 크기는 이어서 여기에서만 이 값이 원래 1000이었는데 493으로 줄었습니다. 이후 남아있는 주파수 차원을 평균하고 이후에는 모든 시간 차원에 대해서 베리언스를 계산하여 이후에 합쳐졌습니다. 이 합쳐진 이후 이 풀리 커넥티드를 사용해서 이 클래시피케이션이 진행되었는데
이때 로스의 경우에는 이 예측값과 정답 간의 분류 오차를 학습하는 크로스 엔트로피와 학습된 특징의 분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센터 엔트로피가 합쳐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. 다음은 이제 결과로 각 표는 이 데이터셋 1과 2에 대한 비교한 결과로 오른쪽은 그거에 대한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합니다. 이 두 데이터셋에서 이 다른 이제 연구에서 제안된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이 가장 높은 정확도를 이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이 첫 번째 이 데이터셋의 경우 이 세 번째 피험자를 제외하고 모든 피험자에서 이 정확도가 가장 높았다고 하며 두 번째 데이터셋은 이 평균 정확도는 가장 높았지만 이 가장 높은 이제 정확도를 가진 피험자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 본 논문은 이 표준 편차가 다른 모델들보다 이제 낮았기에 이러한 이 모델의 장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이제 테이블 3은 이 데이터셋 3에서의 정확도를 확인한 것인데 이전과 같이 71.63으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고 합니다. 이 테이블 4에서는 이제 아까 봤던 이 데이터셋 1에서의 정확도와 편차 그리고 파라미터 그리고 컴퓨팅 시간을 좀 표시했다고 하는데 정확도는 가장 좋았고 다른 변수들에서도 이 좀 중간값이 적당한 수준을 보였다고 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오른쪽 그림 5는 이제 데이터셋 1에서 이 10 홀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의 한 결과로 여기에서도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고 합니다. 이런 결과들을 종합하였을 때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이제 다음 논문은 이제 라지 브레인 모델로 이 라지 브레인 모델을 설명하는 논문으로 이 아카이브 논문인데 교수님께서 이 각자 활용할 포인트가 있으면 활용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공부한 내용에 대해 이 저널 미팅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 로는 이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 EEG가 여러 질병 분류에 사용되고 있다 말하고 있으며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러한 질병 분류를 위해 여러 딥러닝 모델이 사용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러한 이 딥러닝을 위한 EEG 수집이 어렵고 또한 특정 작업을 위한 대규모 이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는 게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세 번째 문단에서는 현재 LMM 그러니까 이 트랜스포머 기반 자연어 처리가 유명하다고 하며 그렇게 본 연구에서 토큰에 기반한 이 트랜스포머 모델을 이제 적용하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이 오른쪽 이 빨간색 박스를 네 번째 문단이라고 한다면은 네 번째 문단은 이 LMM 방식의 EEG를 적용하였을 때의 과제라고 하며 첫 번째 과제는 이제 대개 레이블이 지정된 EEG 데이터는 이 소수이기에 충분한 EEG 데이터가 부족한데 여기서 두 가지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. 그 Q1 문제로 이 레벨이 지정되지 않는 대규모 이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. Q2 문제로 이 훈련에 필요한 데이터 양은 얼마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 과제로는 이 현재 텐토인 시스템이 존재하지만 이 다양한 정각 위치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세 번째 과제로는 이 효과적인 이지 표현 학습 패러다임의 부족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간단히 SNR 문제나 현재 CNN이나 이 RNN, GNN에서 아티피셜 피처만을 주로 쓰는 것에 대해 이제 좀 말하고 있습니다. 이 다섯 번째 문단에서는 본 논문의 목표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이 대규모 이지 데이터를 이 비지도 학습시키며 이 여러 데이터 세트에 적용시켰다고 합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본 논문의 기여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최초로 2,500시간 이상의 대규모 이지 데이터로 훈련하였다고 하며 두 번째로는 여러 데이터셋을 썼기에 다양한 이지를 처리할 수 있는 이 통합 모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이 세 번째로는 이 효과적으로 이 시공간적 특징을 포착하였기에 이전에 말했던 레이블이 지정되지 않은 이 대규모 이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문제인 큐어 문제를 해결하여 이 효과적인 이지 표현 학습이 가능하다고 하며 이 네 번째로는 이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현재 최고 성능을 나타내는 소타 방법보다 더욱 높은 정확도를 보였으며 이전 대규모 학습에 필요한 파라미터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인 Q2 질문을 해결하였다고 합니다. 다음으로는 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인 라지브레인 모델, 줄여서 라브라 모델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. 라브라 모델은 이 이지 신호를 각 채널마다 이 시간 단위로 잘라 이 패치로 만든 다음 이
템포럴 인코더에 넣어 아래와 같은 이 패치들로 분할하게 됩니다. 이 다음으로 이 랜덤으로 초기화된 이 템포럴 임베딩 값이랑 이 스파셜 임베딩 값을 이 추출된 이 패치 값에다가 더했다고 하며 이 템포럴 임베딩과 스파셜 임베딩의 각각은 이 절대 위치 인코딩 역할을 담당했다고 합니다. 다음으로 이제 트랜스포머 인코더 부분으로 이 트랜스포머 이전에 합쳤던 이 임베딩 값들을 이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넣어 이제 아웃 임베딩으로 이제 계산하게 되는데 이 트랜스포머 인코더 부분에서 이 다른 이제 기본 모델이랑 좀 다른 점은 기존에는 이 어테션 스코어를 계산할 때 이 쿼리와 이 키의 곱셈을 썼는데 이렇게 쓰면은 이제 값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 둘의 값을 이 노멀라이제이션을 시킨 다음에 곱하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와 같이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였다고 합니다. 으로는 이제 트랜스포머 인코더 부분을 학습시키는 부분입니다. 이 뉴럴 토커니제이션 트레이닝에서는 이 인풋이 들어오면은 이 뉴럴 토커니제이션을 통해 이전과 같이 이 패치로 나눠 토큰화해준 다음 토큰에서의 L2놈을 계산하고 이 뉴럴 코드북의 L2놈을 계산한 다음 이 비교하여 가장 최소가 되는 값을 왼쪽 공식을 통해 매칭시켜 이 패치 값을 이 코드북 값으로 대체시킨다고 합니다. 이후 이 디코더는 이 회귀 분석을 통해 앰플리투드랑 페이즈 이 두 개로 예측하도록 하는데 이는 이제 이 로우 이지를 재구성하기 어렵기에 저자들도 시도했으나 모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뇌의 신경생리학적 활동을 잘 드러낸다고 알려진 앰플리투드와 이 페이지로 디코딩하였다고 합니다. 이러한 값은 이 오른쪽 위에 이 로스 값을 사용해서 학습하였다고 하는데 앞에 두 절대값은 이 앰플리투드랑 이 위상값의 로스이고 그 뒤에 절대값은 이 스탑 그레디언트를 사용해서 이 뉴럴 코드북만을 학습하고 그 뒤에서는 이제 마찬가지로 스탑 그레디언트를 사용해서 이 뉴럴 토크만을 학습하여 이 총 로스를 계산하였다고 합니다. 이제 아래 그림은 이 모델 프리트레이닝 부분으로 마스크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마스크가 논문에서 전하는 방법인데 이러한 마스크를 통해 값들을 예측하는 방식을 써서 이 트랜스포머가 중요한 특징들을 잘 학습하게 한다고 합니다. 이 마스크 부분은 이 마스크와 시메트릭 마스크 두 개로 나눠지는데 마스크 부분부터 설명하면 간단히 이전과 같이 데이터를 이 패치 단위로 나누는데 이제 마스크라고 부르는 랜덤 값을 이 토큰화된 이 값 대신에 사용하여 이 학습을 진행하게 된다고 합니다. 이때 위에서 사용된 이 코드북을 사용해서 이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로 토큰을 예측한다고 합니다.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계속 반복하여 이제 예측한다고 하는데 이 시메트릭 마스크의 경우에는 이제 이 마스크에서 이 마스크가 씌워진 부분이 아닌 마스크가 이제 씌워지지 않은 부분에 이 마스크를 씌우는 방식으로 이 마스크와 병렬로 학습이 진행되어 최종적으로 오른쪽 같이 이 둘의 이 로스 값이 계산되어 이 트랜스포머 인코더 부분이 학습이 진행된다고 합니다. 다음으로는 이제 데이터셋인데 간단히 이제 좀 확인을 하면은 이 데이터셋을 이 파라미터 크기에 따라서 이 베이스, 라지, 이 휴지로 나눴고 데이터는 이 데이터의 이 사전 학습은 총 2,500시간 이상을 써서 학습하고 아래와 같이 데이터들은 이 리샘플링하여 학습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. 다음으로 이제 결과로 먼저 프리 트레인에서의 이 로스 커브랑 이 정확도 결과인데 로스에서는 이 베이스 모델보다 이 휴지가 더 로스 값이 빠르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정확도에서도 이 베이스보다는 휴지에서 빠르게 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모델 크기를 키우는 것이 이 성능 향상에 효과적임을 나타낸다고 합니다. 다음 결과는 이제 소타 모델들과의 비교로 위에는 이진 분류, 아래는 이 멀티 클래스 이 데이터셋에 대한
분류 결과로 이중 분류 결과에서는 단순히 베이스 모델에서만 해도 이 이전 소타보다 높은 정확도를 확인하였는데 이 후유지 모델에서는 더욱 정확도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아래 다중 분류의 경우 이 베이스 모델에서도 이전 이 소타 모델보다 10% 이상 높은 정확도를 보였고 마찬가지로 이 더 큰 모델에서는 더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고 합니다. 이러한 결과들에 대해서 논문에서는 이 충분한 양의 데이터가 주어진다면 이 대규모 이지 모델은 보다 일반화된 이지 패턴을 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. 다음 그림은 이제 본 연구 목표 중에 이 일반적인 이지 특징을 학습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를 확인한 실험으로 간단히 이 프리트레이닝에서 해당 분류 데이터가 사용된 것과 사용되지 않은 것을 이제 좀 비교한 결과인데 이 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. 이는 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이제 모델이 범용적인 이지 표현을 이제 학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합니다. 마지막으로 이전 인트로에서 했던 질문인 학습에는 얼마만큼의 데이터가 필요한지에 대한 결과로 이제 베이스 모델에서는 이 500시간까지 점점 정확도가 증가하다가 이후에는 이제 감소하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모델이 좀 커질수록 정확도가 2500시간까지 계속해서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이 논문에서는 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이 이 자연화 처리 모델로 이 자연화 처리나 이미지 분야와 비교하여 2500시간의 이지 데이터는 이 다른 분야와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의 데이터 크기이기에 데이터셋을 더 확장할수록 모델 성능이 계속 향상될 것이라 말하고 있으며 2500시간보다 더 많은 이제 수만 시간의 이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이 결과에 대해서 정리하자면은 이제 언어학습 모델에 트랜스포머를 적용하여 이 마스크를 사용하면 대규모 이지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범용적인 이지 특징 추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디스커션으로 첫 번째 논문에서는 왜 크로스 밸리데이션 결과를 따로 봤을까 좀 아쉬웠습니다. 그렇게 볼 거면 이제 10홀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결과들만 이제 좀 보여주면 됐을 것 같은데 데이터셋에 따라 이제 10홀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안 했는지 좀 아쉬웠고 그래도 이제 단순히 이지넷과 비교했을 때 좀 병렬로 진행하였다 좀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럼에도 이제 정확도가 조금 10% 이상 오른 것 같아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보였었습니다. 두 번째 논문은 이제 마스크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논문이 아카이브 논문이라 너무 간단히만 설명되어 있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디스커션이 따로 없어 좀 아쉬웠습니다. 그래도 이후 이 연구실에서도 많은 데이터를 이제 취득해서 만든 데이터셋이 있는데 이를 좀 범용적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 이 논문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